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내의 덕이 있다는 말이 뭔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보셔서, 이거를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아내의 덕이 있다는 말은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배우자의 덕이 있다는 말과 아내의 덕이 있다는 말이 같냐? 그럼 남편의 형태하고 여자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약간 다릅니다. 왜 그런 말이 있죠? 화성인 남자, 뭐, 금성인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종 자체가 틀려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뭔 얘기냐? 남편한테 간성이 살아있고 배우자 덕이 있다라는 얘기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관성이 살아있다는 얘기니까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남편이고 남자의 힘을 과시하는 남편인 거고 통제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양반가 그리고 뭐 중산층 뭐 월급을 똑바로 벌어오고 남자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바로 여자한테 있어서는 배우자의 덕이 있는 것이고요.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살아있다는 그 말, 아내의 덕이 있다는 그 말은 여기서 재성은 아내가 돈을 벌어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현모양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근검 전략을 하고 허투루 쓰지 않고 자식을 낳아서 그놈을 반듯하게 키워내고 그리고 내가 벌어온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의식주를 유지하는데 딱딱 써가면서 거기서 아껴가지고 재를 축적하는 것이 바로 현모양처예요. 그게 배우자 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축적하는데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요새 남자들 입장에서는 맞벌이를 해야 되고 막 여자가 돈까지 다 벌어와야 되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럼 여성의 관성하고 바꿔봅시다. 바꿔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생활비를 주는 사람은 통제자란 말이죠. 그럼 아내가 생활비를 벌어왔어. 그럼 통제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남자들은 아내가 돈 벌어오기만 바라지 맞벌이 하기만 바라지 통제까지 하길 원치를 않아요. 그냥 와이프가 내 마음에 들게 그냥 내 통제를 전부 다 받아들이고 돈까지 벌어오면 그게 배우자 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현모양처를 얻어서 근검 전략하고 그것을 허투루 쓰지 않고 재를 축적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은 얼만큼을 벌어오느냐 남편이 그거에 따라서 여성이 사용이 달라집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오는데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만 쓰고 900만 원 모으면 그게 현모양처냐? 그 지질이 궁상이지 그게 현모양처가 아닙니다. 구멍난 양말 신고 구멍난 빤스 입고 그게 현모양처예요. 적절히 자기 수준에 맞게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오면 자기가 나가서 마사지 정도, 3만 원짜리 마사지 정도는 나가서 해줘야만 경제가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벌어온 사람은 400만 원, 450만 원 쓰는 그 정도의 재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옷도 메이커를 좀 입혀주고 요러한 형태가 바로 현모양처지 바른 소비의 형태지 그냥 무조건 되고 1000만 원 벌어와도 100만 원만 쓰고 뭐 900만 원 저축해 우리 와이프 진짜 대단하지 나는 정말 괜찮은 여자를 얻었어 그거는 현모양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절히 자기가 버는 것 대비 10% 내지 20% 30%를 미래를 위해서 축적을 해가면서 이 전체적인 규모를 따져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애 옷을 거지 같은 걸 입히고 막 자기들도 다 거지 같은 거 입히고 그런데 이제 돈은 많이 모아갖고 요만큼 모았어. 그 제국주의인들이 꼭 이런 짓을 잘 하는데요. 그거는 지질이 궁상이지. 지질이 궁상입니다. 그거는 사회적 체면에 맞게, 위신에 맞게, 그것이 바로 현모양처가 되겠습니다. 자, 재성을 가진 남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재성을 가진 남자들의 특징은 다정다감하고요, 대화를 잘하고요, 소통이 좀 잘 돼요. 잔소리가 심하죠, 물론. 그런데 그 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옳고 그름은 둘째치고 그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조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거 네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를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이 좀 있습니다. 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아내를 소중히 여겨요. 존중을 해요. 공처가죠. 돈의 위력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소비죠. 누가 지불하느냐만 다른 거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병원비 내야지. 옛날로 치면 물 끓여야지, 소독해야지, 가위 삶아야지, 싸야지, 먹여야지, 입혀야지, 세워야지. 전부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지금 현재의 시대에도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것부터 돈이고, 근데 요즘에는 국가에서 좀 지불을 해주죠. 낳는 것 자체부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전부 돈이 들어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부모님이 대주는 거, 혹은 국가에서 대주던 어디서 대주던 지불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 살아있는 거 자체가 사실은 돈을 소비하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생명 유지를 할 수 있고 내 와이프하고 자식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재성들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소중히 여겨요. 그러면 돈을 거칠게 다룬다, 물건을 거칠게 다룬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일단 뭔가를 샀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일단 내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막 함부로 입거나 입었는데 함부로 묻혀 소중하게 다루질 않아. 함부로 막 여기저기 막 묻히거나 또 이제 콩나물을 샀는데 콩나물을 씻으면은 반절밖에 못 건져. 반절은 막 다 머리가 떨어져 나가게끔. 그래갖고 버리는데 반절이 나가. 그러면 그게 돈을 거칠게 다루는 거죠. 이 재성이 바로 서 있는 그 아내라면 이 콩나물을 미리 다듬어서 살살살살 씻어서 내버릴 양이 적게끔 만들어요. 그렇게 근검 전략하는 거죠. 그게 근검 전략이죠.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또 상관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평관들이나 상관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편인들도 그럴 수 있죠. 뭐든 할 수는 없다 돈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 돈의 쓰임새지 예외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돈으로 못하는 거 많죠. 당연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겠습니까? 어떻게 식구들을 사겠습니까? 자유를 사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5번. 이 아내는 어떻게 생겼냐? 이 재성을 가진 남자의 아내는 근검 전략, 현모양처, 머리가 되게 좋아서 어디 가서 비싼 걸 먹었다. 그럼 그걸 흉내낼 수 있을 만큼 음식 솜씨도 뛰어나고요. 컨닝도 잘하죠. 그리고 정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뻐요. 여우고요. 눈치가 100단이죠. 50단도 돼요.
50단 100단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여자, 보통의 괜찮은 여자, 살림을 잘하는 여자, 낭비벽이 있다거나 막 말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막 나대고 다닌다거나 말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막 이 예외적인 그 바깥으로 나간 경우 말고 가운데 있는 보통의 여성분, 말도 절제할 줄 알고 약간 소심하고 약간 이기적이고 아이 같은 면이 좀 있고 그러나 대단히 현실주의이고 단아한 정 사이즈의 아름다움이 있죠. 원칙을 지킵니다. 바른 생활을 하고 구두 세이고 나대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여자가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답답하냐? 5년, 10년을 살다 보면 이 여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안 벌어오는 것 같고 나 혼자만 돈 벌어오는 것 같고 내 와이프는 집에서 살림밖에 못해. 애 키우는 거하고 살림밖에 못해. 애 키우는 거하고 살림만 잘해주는 것만도 아내의 덕이, 재성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내가 없다고 보세요. 잠자리 한 번 하려면 밖에서 다 지출을 해야 되죠. 아내가 없다고 보세요. 그럼 아기만 놓고 갔다고 보세요. 그럼 그 아기를 내가 키우려면 도우미를 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고 비용이 아내가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를 키워주는 거 살림하고 애 키우면서 나의 내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그거를 현금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없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도우미 사야지, 애기 봐주는 도우미 사야지, 집안일 해주는 도우미 있어야지, 잠자리 시중 드는 그 어떤 비용이 있어야지.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눠놓고 보면 아내의 가치는 500만 원 이상이죠. 실질 소요되는 그 것만으로도 집안에서 집안을 제대로 지키고 과소비만 안 한다면 집안을 제대로 지키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굉장한 아내의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아내하고 여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10년에서 15년은 기본적으로 오추마가 돼서 여자건 남자건 어떤 상황에서건 사실은 80%는 가정만을 지키게 돼 있어요. 애가 어릴 때. 근데 애가 좀 크고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안정을 이루었어. 기반을 좀 잡았어. 15년이 지났어.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 그릇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이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에 이제 시선을 돌리죠. 이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예쁜 여자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쳐다보겠죠. 그게 바로 재성이 살아있다는 아내의 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평범한 남자, 보통 평범한 너무 나쁜 남자, 완전 호구가 되는 완전 좋은 남자 말고 중간에 있는 가정을 지키면서 사는 그 남자들은 대부분의 아내 덕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사실 와이프랑 애들은 지켰어. 월급은 갖다 줬어.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한 번씩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 와서 굉장히 내가 마음속으로 찔리고 있었어. 그거는 외도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신의 마음속에 그 여자가 그대로 살아있었다. 그 여자를 못 잊겠다. 그 여자랑 같이 살림 차려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단순히 성욕에 의해서 한번 배출하고 끝내버린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저께 똥 싼 거를 그거를 누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 내렸어. 끝났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와이프가 그 사실을 알면 와이프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냥 외식하고 끝난 거겠지만 와이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깨트리는 엄청난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와이프를 살인하는 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남자의 입장에서의 외도와 여자의 입장에서의 남편의 외도가 굉장히 달라요.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별것도 아니었어. 여자들 입장에서는 너 죽네 나 죽네가 됩니다. 목숨을 건 일이 돼요. 그럼 그 여자를 지키려면 죽어도 안 했다고 해야 되는 게 우리 선조들이 그러죠. 침대에서 들켰더라도 나는 죽어도 안 했다. 이렇게 우기라고 하죠. 그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어도 안 했어가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런 가르쳐주면 안 된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